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오늘이 세 번째 만나 뵙는 기회가 되겠고요. 봄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두 번째,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인연이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옷이 달아지도록 바위를 스쳐야 만나는 것이 인연이라는데, 저도 이제 세 번째쯤 오니까 여러분들하고 아주 그냥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져서 강의하는데도 덜 떨리고 실수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을 그 강의 요청을 갖고 많은 강의 내용 중에서 어떤 주제로 하면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들으시는 분들이나 다 같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 40분 강의인가요? 그때까지 이렇게 여기 오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황진이, 그 유명한 황진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그녀를 기리는 그런 시간도 되고, 그가 우리 그 어쩌면 문학사에서도 기릴 만한 그런 그 뛰어난 문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모두가 아는 황진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그 4페이지에 걸친 강의를 하자면 거의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꼭 전해드리고 싶고,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앞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명시 세 명시를 이렇게 프린트해 왔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한번 낭송해 보시지 않겠어요? 성상님 덕기수야 수익합니다. 누구라도 다 하실 수 있는데 기회를 안 드려서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명월이 만공산하니 네. 어떠하리? 네, 그게 한번 해보셔요. 일어서셔서. 노래 보고. 노래를 하시는 더 좋고요. 곡조를 넣어서. 네. 성살리 백제세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참여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시어간다 어떠하리? 이런 그룹도 맞습니다. 그 500년 전 조선시대에 너무 좋아. 양반과 그 상민, 그것도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끝 기절 보세요.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건 정말 여장부예요, 그렇죠? 갑이 양반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 첫 구절을 이거를 첫 저기를 한 것이, 청산리 벽예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참여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게 다 그 시조 율에 맞춰서 이렇게 시를 짓는다는 것이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읽어봐도.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는 한 두 번만 읽어도 이게 우리 마음에 가슴에 스며서 저절로 웅얼거리게 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벽계수는 실제로 그 남자 그 관이 이름인데, 그 벽계수에 대한 일화가 많습니다. 황진이가 그 벽계수가 타고 가는 말 뒤에서 이 시를 읊으니까 벽계수가 그 저기 발에서 말에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벽계수 자신도 자기가 아주 여자에 대해서는 의연한 사람이라고 자부를 했던 사람인데 그 벽계수를 말에서 떨어뜨린 사람이 바로 황진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에도 우리가 그 황진이를 기리는 그런 명시가 되었고요. 또 명월이 만공사나니 쉬어가 들었더니 명월이가 바로 황진이죠. 황진이를 명월이라고 불렀는데 그 달 밝은 밤에 달이 이렇게 산에 만공사나니 쉬어가 들었더니 달도 산은 기운하니 사람도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고 벽계수라는 그 이름에는 또 신의 물이 흐른다는 뜻도 있죠. 그런데 시 하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을 이렇게 내포해서 시를 쓴다는 건 요즘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저희들도 감히 이 정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론은 알아도 실제로 시를 쓰기는 어려운데 그랬고요. 우리 또 동짓달 기나긴 밤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보셔요. 오늘밖에 기회가 없어요. 옆에 앉아 계신 분.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그냥 낭송하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겨울이 올 텐데요. 그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니 모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별이라 고스란히 느껴지죠. 그 우리 동지 얼마나 밤이 길어요. 낮은 짧고. 그런데 안 오시는 님을 기다리는 황진이의 마음을 여기서 참 느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립고 기다려졌으면 그 긴 밤을 그야말로 하늘에 둘을 내어 님 오시는 밤에 구비구비 별이라 정말 절절합니다. 그 외로운 밤을 하늘이 잘라내어 님 오시는 밤에 길게 풀어놓고 싶다는 그 염호정을 황진이만의 막간하늘 어디로 노래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황진이 소설 황진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소제목을 지었거든요. 황진이는 어쩐지 그냥 황진이라고 하면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앞에 감탄사를 넣어서 황진이 너만 당신만한 시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제 뜻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제목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황진이가 기생으로 살았던 시대는 500년 전 그 조선시대인데 양반 상면의 구분이 뚜렷하고 더군다나 기생이라는 신분으로는 누구도 그 천민으로 알아주던 그 시대에 그 여자인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황진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황진이 우리가 방금 낭송한 시 그런 것들로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황진이의 그 출생이라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 구체적인 것을 모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천부장을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 남존여비 사상이 정말 가장 심했던 그 시대에 어쩌면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의 첫 번째 여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21세기에서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쩐지 남성이 다스리던 세대가 여자들이 더 살기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뭐 직장 생활도 해야죠, 아이도 키워야죠, 살림도 해야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지만 여성 고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황진이에 대한 작품이 참 많아요. 그 소설을 같은 제목으로 황진이라는 제목으로 쓴 소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그 소설가들 중에 그 북한 소설 중에는 홍석중 소설가, 그 다음에 이태준, 이분은 수필가로 알려진 분인데요. 그 다음에 김탁환, 정경린, 그 다음에 허균의 성지소록에 쓰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은 제목으로 황진이라는 소설을 썼을까? 이거는 역사 소설이기 때문에 각 소설가마다 어떤 것을 포커스에 두고 작품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제목은 같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쓰신 그 황진이가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죄송합니다. 북한 그 소설 중에 최초로 남한에서 이 만해 문학상을 수상하신 홍석중의 장편 소설 황진이의 주제는 거짓과 이설에 저항하는 황진이의 글이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거든요. 근데 홍석중 이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임꺽정이라는 소설 이름 들어보셨죠? 그 홍명희가 쓴 임꺽정을 쓰신 홍명희의 손자입니다. 홍석중 씨가. 그래서 이런 저기도 대를 잇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석중 씨는 김정일 그 북한 그 김정일하고 같은 연도 출생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쓴 소설을 보면 거침이 없어요. 북한에서 그 제재가 심했던 시대에도 거침이 없이 쓸 수 있었던 거는 김정일이 네 마음대로 써봐라, 뭐든지 쓰고 싶은 것을 이게 그냥 한 말인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역한 가까이 지내는 사이여서 이분이 그 문학적인 그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홍석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문장을 썼나, 500 그 시대의 그 황진이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하늘이 만들어낸 음영의 리치대로 보면 사내가 계집을 좋아하고 계집이 사내를 좋아하는 것은 극히 응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로 되는 것은 성인이나 성인 부자도라고 자처하는 무리들이 이 자연의 리치를 역행해서 마치나 계집을 멀리하고 애정을 부정하는 것이 높은 도를 이루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버리는데,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오히려 계집이라면 생으로 회를 쳐서 먹지 못해 몸살을 앓는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누가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거침이 없이 글을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2004년도에 그 만해 문학상을 타셨어요. 남한에서 만해 문학상을 타신 최초의 작가이시고요. 이분의 작품을 또 영화로 해서 영화 황진이에 대한 영화도 참 많아요. 그래서 각 쓴 사람마다 따라서 내용이 다르겠는데요. 그냥 간단히 북한 작가들이 쓴 황진이와 남한 작가들이 쓴 그 황진이의 다른 점은요, 북한 사람들은 아주 뭐라 그럴까, 황진이로 대우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글을 읽어보면 황진이의 글을 쓴 홍석중에 대한 글을 해석해봐도 그 우리 남한에서는 그 유명한 지족선사
지도선사를 이렇게 무너뜨린 20년, 30년 명백수도한 지도선사를 무너뜨린 여자, 또는 그 벽계수 유명한 화담 서경덕을 유혹했던 여자, 이렇게 해서 남한에서는 자꾸 그 기생의 스토리를 위주로 해서 흥행 위주로 했는가 하면 소설이나 영화나,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랬습니다. 그 홍석중의 경우 황진이와 지도선사의 관계도 남한 작가들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그녀가 파괴시킨 것은 30년 명명수도한 지독선사가 아니라 당시 불교계의 거짓과 이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말한 것이고요. 그는 또 지나친 것을 감추려는 이선에서 오는 것이라고 파헤쳤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의 그 위선이겠죠. 그의 소설 황진이가 남한에서 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남한에서는 황진이가 조선 최고 기생으로 시에 등했던 여성이라기보다 지독선사를 파괴시키고 서경덕을 유혹했던 유혹으로 기술되었어요. 그 차이가 참 많죠. 그래서 북한 소설에 등장하는 황진이는 양반 계층의 타락과 이선을 공격하고 또 이를 조롱하는 인물로 묘사했어요. 양반이라도 감히 이렇게 황진이는 그런 이선을 우습게 보는 그런 기량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준도 우리 그 남한에서 그 수필문학에서는 알아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북한 출신인데요. 그 이태준의 소설 황진이에서는 그녀가 기생이라는 자유로운 신분을 통해 그 당시 남전여비 사상과 양반과 상민이라는 신분제를 통렬히 비난한 그런 인물로 묘사했어요. 그는 이 소설에서 서자면을 천히 여김은 남의 씨앗되기를 즐기지 말라는데 일리 있다 하려니와 오륙이 멀쩡한 자식들을 그 부모나 선조들이 비천하게 살았다 해서 대대손손이 똑같은 운명에 쓸어 넣으려는 건 번병을 잡는 놈들의 횡포다. 이목구비가 똑같은 사람에게 인력으로 기천의 운명을 붙여버리는 것이 횡패가 아니고 무엇냐? 아니 천리의 반역이 아니고 무엇냐? 양반? 이놈들 별놈들인가? 얼마나 도자한가 어디 보자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침을 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이태준의 그 태생도 서자예요. 그 본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양반의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 황진이의 한을 잘 알았겠지요. 그래서 황진이가 쓴 시를 그렇게 황진이 못지않게 그 시의 내용을 아주 잘 파헤쳐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렇게 주의시키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합리적인 유교적 인습의 모순을 타파하여 인간 본연의 애정을 갈구한 인물로 황진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 황진이는 그 남한에서 쓰는 대다수의 소설 그리고 영화는 이 이태준의 황진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기본은 그 이태준의 소설을 기본으로 하되 자기들이 쓰고 싶은 방향, 나는 이런 황진이의 이런 점을 강요하고 싶어, 또는 나의 그 문학적 기량으로 다시 황진이를 탄생시키고 싶은 그런 의도로 각기 이 작품을 썼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남한에서 이 김탁환의 소설이 제가 보기에는 황진이를 제대로
여성 시인으로 대우한 그런 작품이 되겠어요. 그 김탁환 소설에는 그 황진이가 썼던 시대에 그 용어를 고스란히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풀어서 나중에 우리 한국 소설가들이 썼겠죠. 그래서 나 황진이, 그 김탁환의 소설 나 황진이는 여성을 나라는 이름칭으로 쓴 첫 장편 소설이라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인물로 언급을 한 것이 아니라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김탁환이라는 소설이 다른 소설과 구별되는 것은 황진이를 나라는 주어로 그렇게 황진이 자신이 되어서 글을 쓴 그런 작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때 우리가 가장 흥미있어하는 그 한때 황진이가 그 화담 서경덕을 유혹을 했으나 실패한 뒤 그의 학문과 고고한 인품에 매료되어 사제관계를 맺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참 서경덕을 여러 가지로 존경할 수 있는 것은 16세기 그 중葉부터는 서경덕, 김인호, 이황, 조식 등 전국에서 학파가 생겨났지만 여성을 동학으로 받아들인 것은 화담 서경덕 학파가 유일했대요. 그래서 그때 황진이가 그 서경덕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그 서경덕 문화에서 이렇게 제자로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런 중에도 기생이들아 서경덕을 한번 유혹했습니다. 제대로 유혹했습니다. 어느 날이었냐 보니까 그에게 학문을 배우던 중 꽃못의 깊은 밤, 깊은 산, 깊은 골, 왼단집 단칸방에 화담과 황진이 단 두 사람이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짐작이 가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황진이가 본격적으로 본능적으로 화담을 유혹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유혹했냐? 그러니까 황진이가 그 서경덕의 뭐라고 그래야지? 하여튼 접촉을 한 것이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물리쳐 하는 그런 저기를 유혹을 했겠죠. 그런데 이 황진이 서경덕 좀 보십시오. 어떻게 했냐 하면 그는 말없이 황진이의 감겨드는 몸을 풀어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남자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그 서경덕을 기리는 것은 그만큼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켰다는 그 고귀한 정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황진이나 우리가 볼 때에 병신이라면 모를까지 아무리 도통한 성인문자라 할지라도 계집이 제일 먼저 달러부터 껴안고 주무르는데 숨소리 하나 달라지지 않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황진이는 그가 화산처럼 터져오르는 정욕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 자기의 벽을 지키는 그에게 탄복했다. 그 후 그녀는 화담과 사별을 하기까지 사제수레단으로 지냈다. 멋있지 않아요? 서경덕과 황진이 그냥 기생이 아닙니다. 서경덕이 아니죠. 황진이가 서경덕 역시도 기생 출신을 문화생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개방정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건도 신장이 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남자만 실력을 발휘하면 어쩐지 반만 발전하는 것 같은 남녀 복이
각기 다른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나라도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저는 이조 시대 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그래도 서경덕이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흥진이가 그의 문화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겠어요? 그 화담의 제자였던 허엽, 이 사람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허공, 허균, 헌한설원 아시죠? 모두 헌한설원, 허균, 홍길동전 이분들의 아버지 되는 분이시죠. 근데 그 허엽이 그 당시에 그 서경덕의 같은 문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황진이하고도 같이 그 서경덕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화담 서경덕이 사후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허엽이 황진이에게 요청을 해요. 그 제자였으니까 그 허엽 선생님, 서경덕에 대한 그 회고담을 좀 써달라 이렇게 허엽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황진이 말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해워하란 외운 대로 노래 부르고 익힌 대로 춤추며 바늘을 태산으로 부풀리고 바다를 술 한 잔으로 줄이면서 겉멋만 부릴 따름이라고들 하지요. 참된 것을 얻고 싶다면 어리석은 이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꽃못을 찾았던 사대부를 수소문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이 또한 얼마나 겸손한 답변이겠습니까? 여기서 헤어하라는 말하는 꽃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길생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뜻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꽃못은 그 서경덕의 화담, 꽃과 그 못담 그 꽃못을 우리가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서경덕은 그때 본가가 가까이 있었지만 이제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집을 따로 구해서 이렇게 후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경민의 황진이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 여성 작가가 황진이에 관해서 쓴 소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성은 여자가 더 잘 알겠죠. 남자들이 김탁한 같은 소설가는 학문적으로 참 이렇게 저 황진이를 잘 기렸고요. 홍석중이나 이태준 같은 분들은 그냥 소설적인 경주에서 그렇게 작품을 썼는데 이 정경리는 여성이다 보니까 어쩐지 황진이가 못한 말까지도 다 해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경리의 황진이를 택했는데요. 그러니까 정경리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의 굴레를 저항하고자 했던 황진이의 삶 자체를 조명했습니다. 소설의 끝에 서경덕이 유랑을 타는 황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아, 내게서 몸은 무엇이더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황진이가 답하기를 제게 몸은 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밟으면서 길을 버리고 온 것처럼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제 몸을 버리고 여기 이르렀습니다. 사내들이 제 몸을 지나 제 길로 갔듯이 저 역시 제 몸을 지나 저의 길로 끊임없이 왔습니다. 길이 그렇듯 어느 누가 몸을 목적으로 삼고 누가 몸을 소유할 수 있으며 어찌 몸에 담을 치겠습니까? 길이 그렇듯 몸 역시 우리 것이 아니지요. 단지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이지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황진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사부가 이렇게 어떻든 금강산 쪽으로 유람을 떠났다가 돌아왔거든요. 갔다 온 후에 서경덕이 물은 것입니다. 그래 돌아보니 어떻느냐 하고 물으니까 황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이상 더 지순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저 혼자 감동한 건지 어쩐지 하여튼 크게 감동스러워서 여기에 이 구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허균, 그러니까 그 허엽의 아들이 되겠죠. 허균이 쓴 홍길동전을 쓰신 그분이 성웅지소록에서 지족 노선은 30년이나 면벽수도를 했는데도 나한테 꺾였다. 화담 선생님만은 나하고 몇 해를 가까이 지냈는데도 끝내 물란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화담의 인격에 감화받은 황진이는 평생 서경덕을 흠모했다고 하여 스스로 화담과 송도와 박연폭포에 자신을 더해서 송도 3절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우리 송도 3절 국어책에서 배웠죠. 어떻게 하면 기생의 글이 우리 고등학교 고문 그 시간에 배웠죠. 그렇게 실릴 정도로 신분에 관계없이 본인의 재능이나 이 우수성이 있으면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 가을날에 맨 처음 황진이를 기리는 그런 시간을 기리게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서경덕인들 어찌 황진이에 대한 그런 연모나 연정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아무리 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서경덕의 가슴에들 어찌 여인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겠는가. 그래서 서경덕이 쓴 그 시조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다음은 그가 사제간으로 지낸 황진이를 그리워하여 지은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왜냐하면 옛날 양반들이 쓴 그 시조나 그 문학은 다 문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생이나 그런 천한 신분이 쓴 글은 그 문서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후의 동야화라든가 그런 것에 이렇게 실린 것을 이렇게 추론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허균의 그 성웅지소록에 황진이가 쓴 글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이렇게 반체해서 여기에 옮겼습니다. 그래, 그 시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음이 어린 흔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에 어른님 오야만 오리만은 지는 날 지는 잎 보는 바람에 행여 긴가 하노라. 상상이 되시죠? 남자도 여자도 그 사랑하는 마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라도 써서 이렇게 풀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시의 내용도 참 걸작이지만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조시대 그 당대 그야말로 유명한 도학자인 서경덕이 아무 거리낌 없이 황진이에 대해서 이토록 진솔한 표현을 했다는 점이 저는 더 높이 평가돼요. 그렇죠? 어떤 시를 썼던 건 간에 그 황진이를 이런 지체 높은 분들이 알아줌을 해서 황진이가 더 품격이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우리는 인연을,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자기 갈 길을 또 도움이 되어주고 그런 경우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된 기품을 있는 표현으로 당시의 남녀간에 대한 일상적인 카테고리를 초월한 면에서도 격좀 높은 시도로 여겨진다. 황진이는 이에 화답이라 하듯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이 강의 몇 시까지죠? 12시인데요. 신호를 보내주세요, 부장님. 네,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황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셔야죠. 황진이는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내 언제 무신하여 임을 언제 소격간대 월칠 상경에 올 뜻이 전혀 없네. 추풍에 지레는 소리야 맨들 어이하리요. 피차서 기다렸어요. 좀 솔직하실 일이 두 분 다 내숭 떨고 있어서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영광의 시가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 내용이나 제가 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황진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비록 천민이라고 하지만 스스로가 자기를 또 그 주제를 자기가 넘지 않았고 비난이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그녀는 비록 천금을 준다 해도 속된 무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기품 있는 그런 기생으로 높이 쳐준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작품들이 있는 중에 앞서서 저희가 두 시도를 보고요. 그러니까 황진이의 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몸은 떨어져 살아도 마음이 가까우면 천리 밖에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듯이 그게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줄 알면서도 사랑의 상대, 그러니까 그때는 넘어설 수 없는 양반들이죠. 주로 그 연모했던 그녀의 일편단심,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가슴에 사무치는 회한을 구구절절히 시로 표현한 불의 명시조들입니다. 황진이야말로 신분과 시대를 초월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선구자라고 해도 감이 아닐 것입니다. 네, 제가 감히 황진이를 사랑의 선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내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의 반 정도도 못한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항상 금강산도 10풍경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심시간을 제가 뺏지 않겠고요. 저는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지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남아서 또 서로 이렇게 질문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때요? 제가 드린 말씀 조금 재미있으셨나요? 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